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최근 일주일 사이에 수요가 폭발한 곳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1년 3개월 동안 재지정됐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3.19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였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를 묶으면서 6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놨거든요. 그 기간이 다 돼가니까 이번에 심의를 통해서 연장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연장됐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요.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올해 3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를 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다가 집값 상승에 불씨가 됐다. 그래서 오세공이라는 이야기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해제할 경우에 집값의 영향이 적지 않다 보니까 장기간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가 예상한 소식이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 리는 없었단 말입니다. 더 관심이 집중됐던 건 이제 추가 지정 여부였어요. 그 대상에 마포하고 성동이 들어가 있었고요. 17일 부동산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글을 보면은 서울시 도계위 마포 성동 토어제 지정 시기 논의 중 지정 시기 의견 팽팽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야 이거 진짜 지정되나 보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왜 마포하고 성동일까요? 통계상 과열 조짐이 나타난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포, 성동, 분당이 좀 상승률이 높아요. 한국 부동산은 주간 통계 기준으로 해서 마포는 0.17%, 성동은 0.27%, 분당은 0.28%입니다. 당연히 경계해야 되는 수준이 맞아요.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이제 성동구하고 마포는 예의주시한다고 항상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열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적용하겠다 6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정이 안 됐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거는요, 당연히 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는 한강벨트 비규제 지역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마포구하고 성동구만 두 개 딱 집어서 지정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투자 수요가 어디로 갈까요? 비슷한 가격대가 많은 광진구나 동작구, 강동구로 이동하겠죠? 그럼 나중에 어떤 소리 들어요? 서울시장이 광진구하고 동작구하고 강동구 집값 다 올려놨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넓게 지정하면 되잖아. 한강벨트 전체를 지정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그 투자 수요가 어디로 갈까요? 또 비슷한 가격대가 있는 경기도에서 찾아 나서겠죠. 분당구 과천시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야, 서울시장이 경기도 집값 다 올려놨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겠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고가 아파트 지역을 전부 다 지정을 해버려야 돼요. 비슷한 가격대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서울, 경기 포함해서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같이 지정하려면은 지금 제도는 한계가 있겠다 해서 이번에 9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카드가 나왔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음 과열이 나타날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효과 있나요? 자, 얘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첫 도입이 됐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동단위로 지정됐던 것이 현재는 9단위까지 확장이 됐어요. 자, 5년 이상 지속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과가 있었을까요?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얘는 갭 투자 수요도 줄이지만요. 새낀 매물 자체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시장 수요가 늘어날 때는 매물이 부족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다고 시장 흐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어요. 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동남권 매머드급 단지의 양대 산맥이 있죠.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가락동 헬로시티가 있습니다. 한 곳은
비규제 지역이에요. 뭐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닙니다. 반면에 가락동 헬로시티는 투기과열지구의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돼 있어요. 자, 어떤 차이를 보이냐? 이제 한 9월 들어서 이제 나타난 건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도 되게 활발하고 매주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신고가가 29억대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신고가 보니까 32억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가락동 헬로시티는 어때요? 여기도 거래가 뭐 뜨문뜨문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해요. 여기도 신고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올해 6월, 7월 신고가 대비해서 더 높은 거래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30억 5천만 원 수준이고요. 여기서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었는데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매매 수요나 거래량 그리고 호가 상승세 모두 다 헬로시티가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보다는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로시티뿐만 아니라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남 3구와 용산구 분위기가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은 8월 휴가철 이후에 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7월, 8월 거래 급감에 따른 금매는 다 나갔어요. 자, 그리고 호가가 올라갔죠. 올라간 호가에도 거래가 좀 유입이 되면서 호가가 좀 많이 올라갈 타이밍에 추경 매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서 6월하고 7월 사이에 형성된 고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서 연일 신고가 이어진 것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6억 대출 제한이 효과가 나타난다. 비규제 지역은 6억 대출 제한이 되면 그냥 갭투자로 사지만 여기는 갭투자도 사지 못하지 않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지금 마포나 성동 등 이미 이제 뭐 토지거래 허구역 지정안이 많이 하는 지역은 한바탕 이미 지나갔어요. 매물조차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세보다는요,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곳은 어딜까요? 일단 서울시설은 동대문구가 좀 전체적으로 문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한 은평구도요, 녹번역 주변으로 수요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마지막으로 동작구 역세권 단지 주변으로서 갭 투자와 실수요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요, 분당구가 좀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6.27 대책 이후에 많이 조용을 했다가 초소형 면적 중심으로 거래는 계속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제재에 대한 영향이 좀 적었고요. 또한 하이닉스 근로자들이 뭐 보너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좀 간혹 들렸습니다. 근데 이 초소형 면적 거래가 증가하고 나서 지금 소형 중형 면적 거래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 움직임이 분당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매수한다 그러면은 이제 호가 올리고 이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남 원도심 이제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대요. 여기는 토지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한 달 지나고 나서 수요가 회복이 됐고요. 거래도 꾸준히 체결되는데 이게 매물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성남 원도심 역세권 단지 주변으로서 입주 2년차, 3년차가 많다 보니까 나가는 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가 계속 체결돼도 가격이 못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한 지난주부터 호가 상승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요, 아마 호가도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는 단지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제15차 도계위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3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자, 기대했었던 추가 지정은 없었어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입니다. 할 거면 다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과열시 광범위한 토어제 지정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토어제 지역에서 수요 둔화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은평, 동대문, 동작, 분당, 성남, 원도심 등 수요 증가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점, 그래서 핵심지에서 시작된 과열이 좀 주변적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포착됐다. 여기까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보고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쇼킹부동산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